윤석열 대통령 개각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4일이었죠.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교체되는 장관들이 다 총선에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총선용 개각이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개각의 성격을 좀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 면에서는 총선 출마역 개각이기 때문에 어떤 쇄신의 의미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정통 관료와 교수들 위주로 채워서 나머지는 다 출발 앞으로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국정 운영에 철학이 없다는 게 불과 2달 전에 지금 전쟁 중이라고 싸우는 장관이 되라고 했잖아요. 네. 들어오는 사람들 몇 면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예.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싸움을 하겠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 생각을 바꾸신 거 아닐까요? 아, 네. 좋네요. 싸우라고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런 판단 미스다. 근데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의 오영주 외교 2차관은 이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적임자죠. 예. 서울시 중소기업 담당 과장이었고, 네. 그다음에 기획실장까지 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인물로 나중에 이명박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가서 소위 말하는 그 민간인 사찰 파문 때 민간인한테 5천만 원 집어주면서 이제 입을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 당사자로 네. 2019년에 결국 유죄 판결까지 나왔던 사람인데, 하지만 사면을 해줬다면서요. 예, 그런 사람의 배우자를 또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교부 차관이잖아요. 외교부 차관이 중소기업 벤처부 그러니까요. 장관이 말이 됩니까? 네. 경영학자가 또 뭐 국가보훈부 말은 설명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설명은 베트남 갔을 때 대통령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해서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는 몇 점? 뭐 시험을 보러 들어왔어야 점수를 주죠. 아예 시험 예. 자체가 아니었다? 시험을 보러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과연 전문가 적임자들을 찾아서 썼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해가 되는 거는 총선을 앞두고는 정치인 출신의 장차관을 임명하기는 어려워요. 좀 전문가들을 데려다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영주 차관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인데 중소기업진흥과 벤처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시킬 수가 있느냐. 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평가하기가 힘들다. 네?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 참. 네. 그래서 70점? C? 70점? C? 그래도 70점이면 높은 점수 아닌가요? C가 높아요? 학점이? 알겠습니다. 70점 C. 그래서 참 인사 문제가 앞으로 두고두고 윤석열 정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좀 폭넓게 쓰셔야 되는데 되게 인재풀이 제한적인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되는 게 사실은 그러면은 교체가 된 네. 6명의 장관, 그리고 그분들 말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총선에 나왔을 때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많은 데서 분석하기로는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총선에 내보내서 결국 이제 당에서 본인의 사람들로 좀 당을 채우려고 한다. 뭐 약간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럼 당선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35%인데 이분들이 무슨 수로 당선이 됩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완력으로 그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에도 살아남은 국회의원 자리들을 파내고 그 자리에 심어넣는 수밖에 없겠죠. 네. 대통령의 얼굴과 성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생각과 전략이잖아요. 네. 평가가 좋지 않아요, 대통령 평가가. 당선되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2020년도보다 더 폭망할 것 같아요. 네. 수도권에서는 의석수가 더 줄어들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부울경에서도 더 많은 의석수를 뺏길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장차관들이 나가서 어떻게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한동훈 장관을 아주 그냥 연말에 단독으로 그냥 개편을 해서 원포인트 예각을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야지. 그래서 짠 하고 정치권에 데뷔시켜야지. 그러면 우리가 총선 승리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거야. 네. 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니까. 난 진짜 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다라는 네. 기본적인 전략과 판단과 네.
이러한 생각들이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엊그제 정책의총 와가지고 이민청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책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쌍방의 상견례냐 뭐 약간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전망하시는 거 보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런 역할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세자, 네. 이인자, 뭐 아바타 네. 이거잖아요. 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단 말이에요. 네. 그 이인자에 대한 평가가 더 좋을 리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동훈이라는 보수파의 중요한 정책인 자원을 선거의 패배가 확실시되는 내년 총선에 얼굴 마담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네. 대단히 위험스러운 선택이 아니냐. 네. 어쨌든 선거도 지고 한동훈 장관이라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에게 큰 정치적인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출마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장관을?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별로 큰 역할을 못할 것이다 라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미래의 가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선거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축구로 치면 구단주가 있고 감독이 있고 선수군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좌측 윙어나 스트라이커로서는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 그러니까 즉 민주당의 수비를 교란하거나 혹은 거꾸로 민주당의 공격수를 공격할 수 있는 데서는 탁월한 반사신경과 또 말재주를 갖고 있죠. 네. 그런 점에서 공격수로서 그러니까 남을 때리는 저격수의 역할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가 총선 전략을 세운다? 무슨 비전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무슨 비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공유해 본 적이 없는 비전을 지금부터 나와서 만들어서 말한다? 본인 브랜드가 없는데 제일 잘하는 게 사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냥하는 역할인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 정도로 고정시켜 놓고 하면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험지에 정말 민주당 의원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곳인 것 같은데 한동훈 너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보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너라면 할 수 있어 같은 거 할 수 있는 정치는 예를 들면 정세균 같은 사람입니다. 네. 바닥을 24시간 훑고 다니면서 조직을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그것으로 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선거를 이기는지를 놓고 23% 지던 여론조사를 뒤집어서 종로에서 이기는 걸 보여주는 그런 정세균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네. 한동훈 장관은 어디에 가서 누구 손잡고 표를 만들어서 당선되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 어디서 하면 되느냐. 그냥 법무부에서 남아서 하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리고 검찰들이랑 열심히 다독이면서 법무부에서 특활을 팡팡 써가면서 야당 정치인 관련된 수사나 열심히 하고 네. 밖에서 이제 시니컬한 말들 하는 게 제일 좋을 테고 네. 링 안으로 들어온다면 글쎄 일단 법무부 기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스피커의 크기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워낙 화제성이 있으니까 커지긴 하겠죠. 그럼 어디에 출마하는 게 좋을까요? 강남 갑과 을 중에서 고민하지 않을까요? 용산 정치 1번지 네.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 계속 용산을 밀고 계시네요.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뭐 짜고 있다. 논의를 하고 있다니까. 근데 저렇게까지 만들어지면 용산의 두 개의 태양 한동훈과 뭐 대통령? 예,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되면 태양이 한동훈은 완전히 2인자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차기에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런 게 고민이 될 거예요. 근데 네. 이제 한동훈 장관이 축구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야구를 하라고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축구복을 입고 있으면서 유현진 선수 투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평가하는 것과 이제 야구복으로 갈아입으면서 감독이나 코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잘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치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정치부 기자들은. 네. 그렇죠. 며칠 전에도 이랬잖아요. 김건희 여사 뭐 백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뭔가 국무위원으로서는 네. 제가 좀 잘 몰라서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잘 몰라요. 뭐 언론 보도도 안 됐잖아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출마를 하거나 선대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정치부 기자들이 답변 들을 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질문할 거거든요. 네. 그 한 건만이 아닐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사항, 국정 운영에 대한 거, 또 당의 어떤 총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그 날 것을 한동훈 장관이 과연 정치적인 용어를 잘 선택을 해서 대답을 잘 할 수가 있을까? 네.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아킬레스 건과 걸림돌이 될 거예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권 관련돼서 잘 모르겠다는 한동훈 장관님께 제가 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의 대사를 그대로 예. 하십시오. 이것이 뇌물이다 멍청아라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그랬어요, 근데? 예? 누구한테 그랬어요? 이것이 민주당이다 멍청아라고 민주당한테 말씀 한번 주셨는데 예. 뭐 다른 악의는 없습니다. 그냥 그게 뇌물인데 멍청아라고 붙인 건 제가 붙이는 게 아니라 It's 뇌물 idiot에 나오는 그 문구를 장관님 쓰시는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것들이 한동훈 장관이 정말 정치인으로 변신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출마 안 시키는 게 전 답이라고 보여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본인도 사실은 윤석열의 아바타로 하기는 싫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정치인으로 미래가 없다니까요. 네. 아, 그러지 그러니까 않으면 없다? 권력자를 옹호하고 권력자를 방어하는데 정치 지망생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그 권력자를 지지하지 왜 그 지망생을 지지하겠냐고요. 권력자는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사람은 바른 말을 하고 권력자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구나. 한동훈 장관 이미지는 그랬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말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항거하고 좌천당하고 그건 억울해 보여가지고 국민들이 응원한 건데 근데 본인이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그 권력자를 보호하고 비호해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생명력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냥 어떤 계파의 수장이나 한 특정 지역, 특정 세력의 환호는 받을 수가 있겠지만 다수의 국민의 환호를 받는 정치 지도자로 변신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네. 현재 스탠스를 유지하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직 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 극우 인사인 정광훈 목사가 참석한 집회에 참석한 게 화제인데 이게 뭐 그냥 참석했다라는 게 아니라 참석했는데 나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몰랐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또 논란이 되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마자 바로 화면 영상에 만나는 장면이 찍혀가지고 인사한 거지 만난 거 아닙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 논란? 그러니까 옛날에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하던 초선 시절에 소장판 어디 가고 그러게요. 어디 너저분한 정치인이 하나 나온 겁니다.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나와서 김건희 여사님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봤으면 사퇴하는데 보여줬는데 사퇴 안 하고 그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큰 소리 치고 자꾸 그게 아니다. 그러고 나선 또 아니 그리고 저는 그만둔 줄 알았어요. 네. 국토장관 그만두고 뭐 애잔하게 봤죠. 가서 네. 뭐 태극기표를 또 받아야 어떻게 난 될 테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직이더만. 현직이죠, 아직. 그러면 그 대구 장로 거기는 무슨 돈으로 갔대요? 자기 KTX 끊어서 갔대요? 아니면 장관차 타고 갔대요? 수행은 누가 했대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예. 그 제가 지금 국회에 있었으면 네. 이미 국토교통부에다가 장관 수행 차량 운행 일지 떼다 봅니다. 예. 정부 예산으로 자기의 정치 활동을 한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게 무슨 국토부 장관이랑 업무가 상관이 있어요. 뭐 장로로서 간 거라면서요. 네. 그럼 자기 돈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여러 유튜브 방송 출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글쎄 같은 취급인가? 가서 전광훈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건 좀 다르지 않나요? 제가 그냥 정서적으로 그분들끼리 우파니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치를 싶더라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런 행보를 한 거. 본인이 얼마 전에는 정광훈 목사랑은 단절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요. 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당에서는 정광훈 목사랑 상당히 같이 활동을 했던 김재원에 대해서는 네. 징계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결별한 거 인사한다? 아닌가요, 당이? 그냥 억지로 해석을 하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좀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네. 정광훈 목사가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몰랐고 네. 그냥 인사한 거는 어떻게 가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인사한 거다.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던데 네. 그것조차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참모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는 누가 참석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사전에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냐 그 행사장에
어떤 연사들이 있는지 사전에 체크를 못했다면 참모들은 대단히 무능력한 거고 네. 그 사람들은 잘라버려야죠. 근데 알면서 갔는데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논란일 거고 네. 원희룡 장관은 보수파의 중요한 자원이긴 한데 네. 한동훈 장관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방어와 비호를 억지스럽게 하는 면들이 많았었죠. 네. 특히 양평 고속도로 딴 거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그냥 본인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들의 지지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한동훈 장관이 여기 지지를 확보를 하면 나는 내가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한동훈 장관 오기 전에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네. 나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었고 앞으로 정치 행보에 있어서 두고두고 덫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 때도 이 사람이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할 것이냐, 약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 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단절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관계를. 네. 그런데 이렇게 정치인들이 그 자꾸 만나고 다니고 이런 거는 그래도 당원들이나 아니면은, 약간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가요? 봐보세요. 그 간증하는 화면 보셨어요? 거기 방청객 아니면 그 참석자들의 환호를 보셨어요? 못 보셨죠? 네. 저는 아까 이제 오다가 봤는데 네. 거의 정말 아이돌 스타 내가 평상시에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이 나온 것처럼 많은 환호와 박수와 그냥 표정 네. 그런 데 가서 연설하면 힘을 쫙 받고 오는 거죠. 기분 좋잖아요. 네. 그거에 좀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아니 솔직히 우리도 이렇게 공덕부차 하는데 우리 응원하는 한 500여 분 정도, 1000분 정도가 막 와! 우와! 이러면 신나잖아요. 우리 작가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상상만으로도 되게 좋은